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포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당을 예약할 때 미리 어느 식당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잘 예약해라 이러면 밑에 이제 직원이나 이런 사람 중에서 전화해서 그냥 예약만 해놓고 별일 없습니다. 예약 다 됐습니다. 요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하고 약속을 해서 가보면 시끌벅적해서 손님하고 제대로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예약해놨거나 또 실제로 이 메뉴가 이렇게 손님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닌 걸로 예약을 했거나 또 좀 이상한 식당,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식당에 예약을 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당을 예약할 때는 뭐 일식 중에서 어느 정도의 것, 가격은 얼마, 그리고 무슨 칸막이가 되어 있는 방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대체로 좋은 예약을 완벽하게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잘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월 11일 날 한국 국회에서 젤렌스키를 불러가지고 화상으로 연설을 시킨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심히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걱정이 좀 되기 시작했느냐? 자, 젤렌스키는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나라에 이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독일하고 지금 이 화상 연설을 할 때 독일 국회의원들 다 모아놓고 뭐라 했는가 하면 당신들은 러시아하고의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러시아에 지금 이 학살을 갖다가 막아주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독일 국회의원들을 나무랬어요. 며칠 전에는 벨기에 의회에 지금 연설을 하면서 벨기에 의원들한테 당신들은 이 안트워프라는 벨기에 제2의 도시 다이아몬드 거래로 유명하죠. 거기에서 러시아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러시아에 현금을 대주지 않냐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인데 한국하고 젤렌스키가 만약에 통화를 하게 되면 한국도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 당신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서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한 무기조차도 안 주지 않느냐고 젤렌스키가 화상 연설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벨기에입니까? 그 연설을 시킬 때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가를 갖다가 연주하는 첼로와 바이올리스트 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출연시켜가지고 젤렌스키가 연설을 하기 전에 국가 연주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그런 배려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세상이 항상 나은 방향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대체로 이 세상이 똑바로 가기보다는 거꾸로 가는 경향이 더 강하다. 선이 승리하고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불의와 악이 더 지배할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좀 느껴야 됩니다. 4월 3일 날 헝가리하고 세르비아에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러 성향을 보이면서 가장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도우는데 또 러시아 편을 은근히 들고 있는 헝가리의 독재자 오르반 그리고 반독재자쯤 되어가는 세르비아의 부치치 이 두 사람의 총리가 이 선거에서 또 이겼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인을 저렇게 죽이고 있는데도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적 입장을 가지고 친중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와 세르비아의 총리들이 현 총리들이 그대로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사가 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는 항상 지그재그로 가거나 태형적으로 흘러가기도 예사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요. 러시아가 이번에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자, 러시아는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하고 미사일을 지금 한 2,000발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쏴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은 탱크 앞에 한 몇백 미터 앞에서 탱크 맞추는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아주 낮게 날아가는 헬리콥터나 또 전투기 등을 떨어뜨리는 지대공 미사일 정도가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답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우방들이 지원해 주면서 기껏해야 그런 정도의 미사일을 지원해 주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터키로부터 산 드론이 지금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이 러시아를 공격해서 부족한 우크라이나의 대공 전력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대공 방어망을 주지 않는가? 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주지 않는가? 심지어 폴란드가 우리 거를 주는데 직접 넘겨주는 것은 미국이 도색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제로 만들어서 좀 줘라. 우리는 나라가 약하니까 폴란드에서 바로 우크라이나로 주면 러시아가 우리한테 공격을 하지 않겠느냐. 폴란드의 입장은 이해가 가죠. 그래서 폴란드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에서 끌고 모으면 한 50대는 이상은 될 거니까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물밑에서 그런 논의들을 한참 한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미국은 독일에 있는 미국 기지의 폴란드 전투기들, 과거에 러시아가 공급했던 이 미그 29 전투기 등을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거절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주면 러시아하고의 직접 대결로 부딪힌다. 아니, 세계 최강의 미국이 러시아가 기분이 나빠서 미국한테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우크라이나에 비행기도 지원 못해요? 자, 벨라루스는 미국 보라는 듯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100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체첸도 100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중동 각지에서 의용군 명목으로 용병들을 러시아가 모집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주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노 플라잉 존, 비행 금지 구역을 우크라이나에 설정해달라. 그래서 러시아 비행기가 마음대로 폭격을 못하게 좀 해달라고 수도 없이 한 달 동안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걸 하게 되면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켜야 되기 때문에 3차 대전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노 플라잉 존을 못 해준다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직접 몰고 러시아하고 싸울 수 있을 만큼의 수적 대등함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라도 전투기를 줘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60, 70대만 남아있고 한 50대는 떨어졌고요. 러시아는 지금 한 200대가 떨어져도 전투기가 지금도 한 1000대 이상은 있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자기 영공을 방어하고 공중에서 폭격을 하지 못하도록, 공습을 하지 못하도록 전투기를 미국이 좀 보태주는 거, 그거를 갖다가 두려워한다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미국이 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수호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 러시아의 저런 야만적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폴란드까지 가서 연설하고는 그냥 넘어온 이 바이든이 하는 이야기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녹화를 하는 날 전쟁 40일인데 러시아가 키우 쪽에 공격을 포기하고 동쪽에 집중한다고 병력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자발적으로 이제 치고 올라가서 키우에서 벨라루스로 가는 북쪽 도시들을 수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수복된 지역에 보면 400구씩 막 이렇게 시신이 나오는데
민간인들을 묶어놓고 죽이고 태워 죽이고 애들을 갖다가 탱크에 방패막이로 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가 완전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같은 민족이라고 해놓고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원래 민족이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역에 속하고 대러시아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해놓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지금 마리우폴 같은 데서도 민간인들한테 피난 통로 만들어준다 해놓고 러시아로 수천 명을 잡아갔어요. 거기에서 마리우폴에서만 지금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유엔이나 그리고 EU나 나토나 국제형사사법재판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에 저질렀던 일들, 그때는 그 학살을 못 본다고 클린턴이 비행기를 띄우고 심지어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폭격도 했고, 또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가 자기 국민들을 학대한다면서 미국과 유럽의 나토 군대가 다 공중에 출동을 해서 공습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이라크에는 쿠웨이트 침공했다고 쳐들어가서 비행금지구역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놓고 또 두 번째 쳐들어갈 때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는데도 마치 9.11에 근원이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쳐들어가가지고 후세인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미국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의 야만성, 러시아의 잔인함 등을 보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그런 잔인함을 막기 위해서 나토나 미국이 폭격을 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만한 나라의 독재자들을 제거할 때나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센 사람들한테는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법에서 예외고 전범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아주 센 깡패들은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그러면 국제사회에 센 깡패들은 지멋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각종 기구에 가입하고 유엔에 가입하고 이런 거 뭐 때문에 합니까? 유엔도 해산시켜야지요. 형사사법재판소도 해산시켜야지요. 나토나 EU도 해산시켜야지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애들 4살짜리 애 앞에서 엄마를 가하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고 그리고 피난을 못 가도록 막으면서 시신 처리도 하지 않고 그 시신을 먹을 게 없는 개들이 먹고 그 개를 또 총을 쏴서 러시아군이 먹는 이런 참상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리우폴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때려버립니다. 오히려 민간인 빌딩 높은 게 있으면 전부 그냥 시범삼아 때려버리고 탱크로 쏘고 미사일로 쏘고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뜻이요? 그래도 국제사회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키우 시장이요. 교황을 보고 키우 좀 방문해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키우 포위를 풀고 동쪽으로 집중한다면서 빠지고 나니까 이제 교황이 키우를 방문할까 고민 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 대리인이라는 교황이 자기가 가진 그 전지전능한 그런 역할로도 러시아가 협박하는 키우는 못 가고 이제 러시아군이 도망가고 나니까 갈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웃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아비규환, 그리고 범죄 행위, 그리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런 걸 널리 알리고 특히 한국인이라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아픔을 공유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서요, 이 한국의 지식인, 좌파 지식인이라는 것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를 공평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포로를 학대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잔인한 행동만 부각시켜서 보도한다. 또 우크라이나 서방의 시각에서만 지금 비판하고
러시아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러시아의 시각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공정성을 따질 수 있는 겁니까? 침공과 폭력과 살인 앞에서 공정성을 따지고자 합니까? 우크라이나가 부패하면 침공해도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시했다고 침공해서 사람을 수십만을 죽여도 되고 그 나라를 다 박살내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 러시아의 영역에 속했다고 해서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공격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좌빨들이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은 이 수골들조차도 트럼프를 찬양하면서 푸틴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이 러시아 편을 듭니다. 그러면서 양비론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라고 저한테 댓글도 다요. 저는 그런 자들이 좀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 놓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성은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생기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은 정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을 해봅니다. 오늘의 디저트. 아무리 세상이 미쳐가도 양심과 인간성은 유지하고 살자.